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츠입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갭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지금은 코스닥이 음봉이 전환이 되면서 상승폭을 좀 반납을 하고 있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시초가 부근까지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는 데 있어서 급하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제도 큰 이벤트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내용적인 부분을 면밀하게 좀 뜯어 드릴 거고, HMM 같은 경우에도 아쉬운 거는 있지만 너무나도 저평가받고 있다라고 하는 포인트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 대해서 요소수 관련해서 너무나도 순환매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요소수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내용적인 부분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다 끝까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오늘 뭐 그래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0.64%의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19%의 좀 하락적인 부분, 보합권에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지 간에 큰 이벤트 하나가 지나갔어요. 그래서 FOMC 회의 결과 보면은 11월부터 단계적인 테이퍼링 시작을 하겠다라고 했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뭐 일시적이라고 발언 자체는 하기는 했지만 저는 이거를 일시적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무게를 두지 않은 점이 시장 자체로만 봤을 때는 좀 호재로 작용을 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우리나라만 테이퍼링이 악재인 것처럼 인식이 되고, 최근 시장은 움직여서 악재인 것처럼 움직여서 억울한 측면도 분명히 있기는 해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테이퍼링의 자체 내용적인 부분을 뜯어보면은 악재가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은 악재가 아니라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문제인 거고, 테이퍼링을 하는 이유는 경기가 살아나고 회복이 되기 때문에 자산 매입을 축소를 하는 거고, 금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한다라고 해서 이게 악재가 아니라 불확실성이 문제인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만 악재로 만드는 것도 외국인들 수급이 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외국인 수급이 나가면은 시장이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악재로 만드는 게 외국인들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과거에 2013년에서 2014년 시절을 놓으면은 긴축 발작인 것이었고, 오히려 테이퍼링 이후에 시장은 강한 흐름으로 갔었다라고 보면은 우리도 지금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조금의 눌림이 나온다라고 해서 뭐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여튼 뭐 불확실성은 해소가 된 게 맞는데, 그렇다고 냅다 달리다기보다도 점진적인 상승, 차근차근 한 단계씩 올라가는 상승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를 해야 되고, 워낙 우리나라가 싸게 움직이고 있어서 나름 더 크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는 있지만, 꼭 그게 아니어도 시간차를 두고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큰 이벤트는 하나가 마무리됐고, 이제 남은 거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랑 인프라 투자 협상, 뭐 이런 정치적인 내용들이 남은 이벤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파악을 하시고, 어떤 시기에 어떤 곳에 중점을 둬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계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는 데 있어서 더 편안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시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겠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주도주가 뭔지, 그리고 모아가야 되는 종목이 뭔지에 대해서도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가 됐던지 간에 시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이슈적인 부분은 생겨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시장에서 수익을 챙기는 사람은 이 디테일한 부분을 잡는 사람이 챙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월 하시면은 44만원 진행을 하고 있고, 딱 선착순 10분만 하고 마감을 할 거예요. 하루에 뭐 4,888원이면은 정말로 거의 뭐 담배 한 갑 수준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참에 담배를 끊으시고 저랑 같이 편안하게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뭐 너무 싸기 때문에 안 하면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손해일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한 달에 3개월에 44만원 여러분들 충분히 뽑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뭐 VIP방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보면은 카카오 게임즈도 87,500원 이하로 우리가 매수를 해서 수익적인 부분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지금 카카오 게임즈가 95,000원에 머물러 있어요. 왜 이것들에 대해서 카카오 게임즈를 왜 사야 되는지 디테일하게 정말로 다 써드리고 있고, 그리고 뭐 다른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네오이즈 같은 경우에도 22,900원에 우리는 매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아직까지도 끌고 가고 있는데, 자, 네오이즈 보면은 지금 뭐 최근에 뭐 3만원까지 올라가면서 수익적인 부분을 참 편안하게 만들었다 보시면은 되실 것 같고, 뭐 컴투스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보면은 112,000원 이하로 우리는 매수를 들어갔기 때문에, 자, 컴투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수익적인 부분 만들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오시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뭐 카카오 게임즈도 뭐 수익 인증이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뭐 12%대 이렇게 수익 인증이 참 크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서 보시게 되시면은, 자, 카카오 게임즈 뭐 이렇게 수익 인증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오시면은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인증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인증이 나오는 부분,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하루라도 빨리 오셔서 수익을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HMM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건데, 저는 HMM이 지금 위치에서는 너무나도 좀 저평가 받고 있는 게 아닌가. 분명히 리스크적인 부분도 존재를 하지만 재무적인 부분을 뜯어봤을 때는 좀 저평가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고, 지금 여기서 보면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보유를 하고 있는 HMM 전환사채를 모두 주식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조금 흐름 자체는 많이 빠지기는 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빠지기는 했는데, 해진공이랑 이제 산업은행, 뭐 국내 채권단이 보유한 HMM 지분이 34.45%에서 45.7%로 대폭 늘어난 만큼 향후에 민간 매각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러면은 물량 확대라는 리스크도 좀 현실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봐야 되는 게 중국의 전력난에 따른 제조업 가동률 하락이랑 중국발 교역량 둔화 가능성이 있고,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박이 심화가 되고, 그거에 따라서 각국의 유동성 회수 조치 시행이라든지 이에 따른 소비 둔화 가능성이 있고, 이 정도 부분이 좀 리스크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더 크게 상승적인 부분이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부분에서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은 시가총액 자체가 지금 보면은 10조 9천억 원 수준인데, 2021년에서 2022년 추정 실적을 감안을 했을 때 2021년도 퍼 자체가 2.8배였고 2022년 기준으로 퍼가 2.5배에 불과하기 때문에 2021년에서 2022년으로 추정 주당 순자 상 가치가 지금 19,764원 그리고 32,486원으로 현 주가는 2022년 기준으로 PBR 0.98배에 불과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 위에 있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경우에는 좀 빠르게 반등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것저것을 다 따져봤을 때도 실적 대비했을 때 너무나도 저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위에서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추가적인 상승의 여지는 남아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은 하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남해화학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17%대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고, 미래생명 자원 같은 경우에도 상승적인 부분이 오늘 9%대 올라갔다가 뭐 시장이 밀리면서 좀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비료 쪽이 올라갔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분명히 석탄, 요소수, 비료, 이 연결고리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이 연결고리를 아시는 분이 있으세요? 거의 없으실 거예요. 왜 석탄이랑 요소수랑 비료, 이게 순환매가 나오는지. 석탄 같은 경우에도 GS 글로벌이라는
라든지 LX 인터내셔널이라든지 아니면 뭐 백강산업이라든지 석탄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은 KG 케미칼도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었던 부분, 최근에 굉장히 급등이 나왔던 부분, 그 다음에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도 어제는 굉장히 핫하게 올라갔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석탄이랑 요소수랑 비료랑 왜 엮이는지를 모르면은 안 돼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정말로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런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거니까 꼭 잘 들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석탄이랑 요소수, 비료 연결되는 고리를 보게 되면은 이 중국이 호주산 석탄 수입 중단을 조용하게 해제를 하고, 공식적으로는 뭐 기사에서 뭐 해제를 했다 뭐 이런 발표적인 부분은 전혀 없었어요. 그냥 조용하게 호주산 석탄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호주산 석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량 자체가 높고 고품질 석탄이기 때문에 중국산 저품질 석탄하고 적당한 비율로 섞어서 떼어야지만 화력 발전 효율이 최적화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중국산 석탄도 추가로 필요하다는 말인데, 이 폐쇄를 한 광산을 다시 열어서 석탄을 캔다라고 하더라도 겨울까지는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요. 지금 벌써 11월 달이기 때문에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그러면은 중국에서는 급한 대로 잔돈을 끌어모아서 겨울을 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석탄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금은 이해를 하셨죠? 이해를 하시면서 넘어가셔야 돼요. 이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요소수를 디젤 엔진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에 뿌리게 되면은 매연이 몸에 해롭지 않은 질소랑 물로 바뀌어서 나오게 되는데, 뭐 덤프 트럭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따라가다 보면은 트럭이 지나간 길바닥에 뭐 한두 방울씩 떨어지는 물이 작용해서 생긴 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요소수 같은 경우에는 요소 3에 물 7을 섞어서 만들게 되는데, 한국의 요소수를 만드는 공장이 거의 뭐 30개 가까이 되기는 하지만 결국 요소를 가져와서 정수물에 섞는 정도의 공정이고, 요소를 만드는 방법도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재 가장 싸고 쉽게 만드는 방법 자체는 석탄에서 암모니아 추출한 후에 암모니아에서 요소를 분리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요소의 결국 원료가 석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석탄이 가고 그 다음이 요소가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연결고리를 여러분들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요소랑 석탄이랑 왜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중국은 겨울을 나기 위해서 석탄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요소를 만드는 석탄도 지금은 아까운 상황이 되고, 중국 내에서 사용하는 요소들은 어쩔 수 없이 만들지만 10월 15일부터 수출을 제한을 하고, 한국에서 요소를 쓰는 곳은 크게 두 곳이에요. 어디냐? 경유차랑 농업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모르셨잖아요. 그쵸?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게 연산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적인 부분을 다 체크를 하고 세세하게 디테일에서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바로 디테일이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뭐 엔진오일 가는 주기에 요소수를 보충을 하면 될 정도로 뭐 요소수 자체가 많이 쓰이지는 않아요. 우리 뭐 디젤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 뭐 요소수를 따로 넣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 트럭용 상업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달라요. 덤프 트럭 같은 경우에는 요소수 10리터를 채워봤자 700km 정도를 운행을 하면서 다시 요소수를 채워야 되는 거고, 요소수가 부족하면은 당연히 1차적으로 속도가 줄어들고 2차적으로는 시동이 꺼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운행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문제적으로 나왔던 거, 트럭이 멈출 수 있다, 기사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연결이 되는 게 지금 농업 쪽도 분명히 문제예요. 왜냐? 내년 농사를 위해서 밭에 비료를 뿌려줘야 되는데 이때 들어가는 게 요소가 또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한국에서 수입하는 요소의 대부분이 중국산인 점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벌써 10리터에 10,000원도 안 하던 요소가 뭐 30,000원 을 받는 데가 생겨나고, 주유를 해야지만 요소수를 판다라는 주유소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럼 결국에는
살려는 사람은 많은데 물건이 없으면은 가격이 뛰기 시작하고 사재기가 시작이 되고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 딱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결고리를 분명히 잡으셔서 주식을 하는데도 다 대입을 시켜야 된다. 그럼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VIP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서 날짜가, 아이고, 조금 내려서 보여드릴게요. 날짜가 지금 보면은 9월 16일 날 우리는 LX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지금 뭐 석탄 부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추천을 드려서 수익적인 부분을 실현을 한 거고, 그리고 롯데 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매수를 하면서 우리는 충분하게 수익적인 부분을 실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롯데정밀화학도 우리는 요소를 알기 때문에 석탄 먹고 나왔죠. 그 다음에 요소수 요번에 이슈 받으면서 먹고 나왔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남해화학을 우리는 수익적인 부분을 실현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테일한 부분, 요소 연결고리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찾아서 만들어서 수익적인 부분을 계속 만들어 나가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좀 수익 내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로 이런 디테일에서 여러분들 계좌가 차이가 나는 거고, 우리가 항상 손흥민이 왜 축구를 잘해요, 여러분들 메시가 왜 축구를 잘하고 호날두가 축구를 왜 잘하겠어요? 그냥 딱 한 가지 디테일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고 딱 선착순 10분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뭐 방에 대해서 살짝 뭐 말씀을 드리면은 정말로 종목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다 써드리고 있어요. 아이고. 자, 지금 뭐 보면은 뭐 요소수 뭐 이렇게 내용적인 부분 여기서 뭘 봐야 되고 우리는 뭘 준비를 해야 되고, 아침에 오전 시황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다 공부를 하고 있고, 오전 아침 시황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보면은 다 정말로 디테일하게 다 써드리고 있고, 마감도 마감 영상 따로 찍어드리고 있고, 여기서 우리가 마감에서도 다 이렇게 써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하루라도 빨리 오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